2019년 9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왕방용이라는 남성. 그는 너희들이 함부로 판결해봐라. 내가 어떻게 되나? 소리 지르지 마. 너희들의 말이 내가 무섭겠냐? 헛소리 말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엔 어이없는 태도에 사람들은 그를 가장 오만한 사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왜 이런 나쁜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중국 광안시 위치현에 살았던 왕방용은 원래부터 행실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42살이었던 그는 부모님, 형네 가족과 살았는데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돈도 벌어오지 않았기에 가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는 10명,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와 형 단 둘뿐이었습니다. 형이 성실하긴 했지만 혼자서 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었기에 결국 그는 분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합의를 통해 했던 분가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인 왕방용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성격이 개차반이었던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이 정도로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평소 그는 심사가 뒤틀리면 상대가 어머니일지라도 주먹을 휘두르곤 했거든요. 분가한 뒤 형은 동생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지만 원래 게을렀던 그는 자주 땡땡이를 치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장에 놀러 갔다가 사주와 점에 관한 책을 발견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쟁이가 되기 위해 공부했고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며 동네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동네에는 이미 장원문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고로 다리를 절었던 그는 당시 사고로 천안이 열렸다며 부적을 그리고 주문을 외워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던 인물이었죠. 풍수지리에도 능해 묘자리를 봐주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또 묘하게 잘 풀렸기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를 찾고는 했습니다. 약하게도 지식이 있어 웬만한 병은 고쳐주었던 그를 사람들은 반은 이미 신선이라는 의미로 장반선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장원문이 있었기에 40살이 넘도록 허튼 짓만 하고 다녔던 왕방용이 치는 점을 믿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방용은 이웃이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새 집을 지어야 될 날짜를 점쳐주기 위해 이웃집으로 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장원문이 있었습니다. 이웃은 갑자기 찾아온 왕방용에게 의자를 내주며 앉으라고는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무시하고 장원문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원문이 정한 날짜에 공사를 하겠다며 그에게 돈을 건넸죠. 이 모습을 본 왕방용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평소 관계도 나쁘지 않아 그냥 좋은 날을 정해주려고 왔는데 정작 자기는 무시하고 장원문의 말을 들었으니 그러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과 장원문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자신은 물의 기운을 타고났고 그는 불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원래 상성으로 따지면 자기가 그를 이겨야 되는데 그의 기운이 워낙 큰 상태라 본인의 기운이 짓눌린다고 생각했죠. 만약 그가 사라진다면 반선의 칭호는 자기에게 올 것이고 그러면 많은 돈을 벌 것이라 생각했던 왕방용. 얼마 뒤 이웃은 공사를 위해 자재를 집 앞에 두었는데 대들보가 자기 집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본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가 친 점에 따르면 이웃이 대들보를 대문 정면에 놓은 것은 불길한 국면이었고 이는 자기의 운세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 대들보를 저렇게 두었냐고 묻자 이웃은 장원문이 알려준 방향으로 놓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자기 기운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에 밤에 몰래 대들보에다 소변을 뿌리려고 했는데 그 앞을 개가 막고 있어 실패했습니다. 그 개 역시 장원문이 그리에 두면 좋다고 해 묶어두었다는 이웃의 말에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장원문의 견제라고 생각했죠. 얼마 뒤 집이 완공되자 이웃은 그를 포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방용은 모인 사람들에게 점을 봐준다며 접근했지만 사람들은 건성건성 대할 뿐 아무도 제대로 된 점을 보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장원문이 들어오자 집주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 점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가 더 충격받은 것은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을 칭찬하던 먼 친척까지 장원문에게가 돈을 주며 묘자리를 봐달라고 한 것입니다. 묘자리라는 가문의 중대사를 자기가 있는데도 다른 점쟁이에게 봐달라는 친척의 모습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심한 모멸감을 느낀 그는 술잔을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붙잡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날 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자신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저번처럼 간단하게 보는 것이 아닌 앞으로 닥칠 일들까지 세밀하게 보았죠. 확인해보니 앞으로의 그의 운세는 매우 흉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중병에 걸릴 운명으로 나왔는데 그 원인이 관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한 책에서 관기는 국가기관이나 사람과 관련된 재앙을 말하는데 그는 자신이 떳떳한 사람이라 국가기관에 연루될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람과 관련된 재앙이었기에 그는 이에 집중해 점을 쳤고 그 결과 예상대로 장원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장원문이 사라져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다음날 비가 오는 것을 보고 하늘도 자기를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물의 기운이고 그가 불의 기운이니 때마침 내린 비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었죠. 2018년 11월 6일 저녁 비가 내리던 이날 왕방용은 장원문의 집을 찾아가 잠들어 있는 그를 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둔기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물에 재를 섞어 얼굴에 부었기에 결론적으로 그의 사해는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왕방용은 밖으로 나왔고 그의 핸드폰을 마을 입구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점을 보러 왔던 마을 사람에 의해 사망해 있는 장원문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없어진 물건이 없고 범행이 잔혹했던 점을 들어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왕방용이 그를 싫어했던 티를 내지 않았기에 경찰은 막상 용의자를 추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재가 묻어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점쟁이들끼리 소위 말하는 법력 대결을 한 것이고 서로에게 살이라 불리는 저주를 쏘던 중 그가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동네 사람들의 믿음은 견고했고 결국 경찰 역시 그와 접점이 있는 점쟁이들을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왕방용 역시 조사를 받게 됐죠.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조카의 증언이 중요 증거가 되어 얼마 뒤 체포됐습니다. 당일 그는 어린 조카의 하원을 맡았는데 그때 조카에게 장원문이 죽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했을 때가 사망한 장원문이 발견되기 전이었기에 이 사소한 말로 인해 꼬리가 잡혔던 것이었죠. 신문 중 그는 욕설을 퍼붓는 등 정신이 나간 척했지만 결국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2019년 9월 29일에 열린 공개 재판에서 그는 소란을 피우며 가장 오만한 사형수라 불리게 됐고 그해 10월 31일에 열린 사형 선고 공판에서도 뭐라는 거야? 공안이 나를 어쩌겠다고? 오늘 오기나 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아직까지는 형이 집행됐다는 사법기관의 발표나 실내에 있는 언론 보도는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고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왕방용. 하루빨리 그의 형이 집행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